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데 아닌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연예 전문지 베니티 페어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해 한 여성과 함께 통째로 구운 동물을 들고 뜯어 먹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는 당시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인 친구에게 한국에서 식용게를 판매하는 최고의 식당을 알고 있다면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습니다. 그의 지인은 케네디가 사진과 함께 서울의 최고 개고기 식당에 가볼 것을 권유하며 염소가 아니라 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경우든 기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키우던 개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과 한국의 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건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빨리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아기를 워낙 좋아하고 남편도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임신 초기에 유산이 잦았습니다. 선천적 자궁 기형이라 임신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의사 말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중격 자궁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고 여성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자궁 질환이라고 했는데요. 저에겐 흔한 질병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자궁은 근육과 혈관으로 둘러싸인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쥐와 같은 다른 동물들은 자궁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여러 개의 배아를 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궁은 두 개의 공간으로 형성돼 있지만 출생 전에 하나로 융합됩니다. 그러나 몇몇 여성은 두 개의 공간이 완전히 융합되지 않은 채 태어납니다. 중격 자궁은 이 가운데 부분만 합쳐지지 않아 중간에 벽이 있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태아가 성장할 공간이 줄어들어서 난임은 물론이고 유산과 조산의 위험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지만 정도가 심하면 임신 초기의 출혈이나 반복적인 유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불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필이면 바로 제가 반복적인 유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였지만 유산을 4번이나 겪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게 계속 임신 시도한 우리 부부 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 유산했을 때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유산된 줄 알고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두 번째 유산했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우울해하는 저에게 에밀리, 난 우리 둘만 이렇게 살아도 좋아. 그러니까 당신 몸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 걱정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고집부려서 임신을 계속 시도했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결국 제 욕심으로 잦은 유산을 겪어야 했고 그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운영하던 카페도 문을 닫아야 했지만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평일엔 회사로 출근했고 주말에만 카페 문을 열어서 손님을 맞았어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절 위해 카페를 살려준 겁니다. 남편 덕분에 카페 단골들도 떠나지 않고 계속 찾아줬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건 단순히 잦은 유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 유산된 아이들이 나와 밤을 설칠 때도 잦았거든요. 무려 1년 동안이요. 꿈속의 아이들은 이목구비가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새하얀 방 한가운데 제가 알몸으로 누워있으면 어디선가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 제 몸에 무언가 차가운 손들이 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 둘, 작은 몸들이 저를 감싸오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였어요. 마지막 아기가 제 목을 짓누르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깼습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잠을 못 자니까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제일 힘들었을 텐데 제 앞에서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겼는데도 제 걱정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물건을 집어 던져 남편 몸에 상처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남편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전 표출이라도 했잖아요. 그렇게 3개월을 지내다가 정신이 번쩍 든 날이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남편이 퇴근 후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그날따라 너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신과에 다니겠다고 했죠. 남편은 힘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남편과 반대였으면 저 또한 그랬을 테니까요. 다행히 병원에 다니면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했더니
우울 증세가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활기를 되찾은 건 아니었어요. 카페를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서 집 주변에서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삶이 180도 달라질 일이 생긴 겁니다. 남편은 영업직이라서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출근한 시간 동안 집에 혼자 있어야 하니까 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에밀리,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는 게 어때? 당신 강아지 좋아했잖아. 그리고 혼자 있으면 적적하기도 할 것 같아서. 강아지? 집에 누구라도 있으면 나야 좋지. 남편 말처럼 제가 동물을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란 말만 들어도 얼굴에 화색이 돌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연애 때 데이트로 동물원이나 애견 카페, 공원을 자주 가주곤 했었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에 있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좋아하는 게 뭔지 잊고 있었는데 남편 덕분에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먼저 이야기를 꺼내줘서 고마웠죠. 역시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알아본 강아지가 있거든. 조만간 데리고 올게. 한동안 힘든 일의 연속이었는데 일상의 변화가 생길 소식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아지를 맞이할 날에는 집 청소까지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아했는데 왜 진작 강아지 키울 생각을 못했는지 제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 차가 차고로 들어오는 걸 보고 마당 뒤편으로 달려나갔어요. 얼마나 귀엽고 아기자기한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지 그 잠깐 기다리는 중에도 설레었습니다. 닥스훈트, 요크셔 테리어, 토이푸들 등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내리고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요. 저게 뭐야?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달려오는 건 조그마한 강아지가 아니라 두 발로 일어서면 저와 키가 비슷한 대형견이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목줄을 잡고 있어서 절 덮치진 않았지만 위험할 뻔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빈! 저게는 대체 뭐야? 날 위해 강아지를 입양하는 게 아니었어?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혼자서 저 개와 같이 있다간 잡아먹히겠어. 벌떡 일어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개를 가리키며 흥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했습니다. 에밀리, 그러지 마. 미팅 때 만난 한국인이 추천해준 견종인데 한국에서는 이 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이래. 잘 길들이면 우리를 지켜줄 멋진 아이가 될 거야. 남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함께 보낼 시간이 많으려면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견종을 데려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남편이 데리고 온 진돗개는 집안에서 키우기엔 버거워 보였어요.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저를 위한 일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런 개를 저에게 맡기려는 남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간 저 때문에 힘들었던 날들을 복수하려는 건지 내게 잘해줬던 순간들은 모두 거짓된 마음이었는지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해 보이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아님 내가 더 미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에밀리, 진정해. 이 아이는 전혀 위험하지 않아. 전 주인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졌는데도 살아남은 강하고 착한 아이야. 지금 저게 얼굴을 봐! 날 보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당신은 저 개를 기어코 우리 집에 들이겠다는 거야? 좋은 세상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먼저 떠난 우리 아기들 같아서 그래서 데리고 온 거야. 당신이 품었던 그 아이들. 비록 지금은 다 떠나고 옆에 없지만 적어도 이 개는 갑자기 떠날 일은 없을 거야. 밝게 말하면서도 빨갛게 충혈된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남편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인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사람을 저렇게 경계하는 모습이 무섭기보다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고요. 순간에 감정에 휩쓸려 그 진돗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 개가 다시 유기견 보호소로 돌아가 버리면 죄책감에 이전보다 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두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진돗개와 둘만 있어야 하는 시간이요. 아는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진돗개를 검색해봤는데요. 최근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국개인 진돗개 입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풍채와 높은 지능, 충성심이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한 일원으로 키우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훈련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에 진돗개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들이 버려지고 희생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잠시 마당에 있는 진돗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성견인 진돗개를 길들이는 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역시나 남편이 데리고 온 진돗개도 그렇더군요.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서 으르렁거리는데 밥은 어떻게 주라는 거냔 말이에요.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웃긴 건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그나마 덜 짖는다는 거예요. 이걸 똑똑하다고 봐줘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낮에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어찌나 지저대는지. 하루는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키울 능력이 없으면 데리고 오질 말았어야지. 종일 시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잡종인 똥개를 데리고 와서 배란 패는 다 끼치고 있는 건지. 나 원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유기견 보호소 연락처를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자꾸 남편이 떠나간 아기들 같아서 데려왔다는 말이 걸려 전화를 걸어본 적은 없었네요. 결국 낮에는 입마개를 채워놓기로 했습니다. 입마개를 채우느라 제 손과 팔에 상처가 났지만 이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보단 나은 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더니 회사에서 개를 키우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왔더라고요. 물론 진돗개에게 통할 만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에 2번, 30분 이상 산책도 해야 한다는데 산책하러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입마개 때문에 더 예민해져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목줄을 풀기만 해도 달려들 기세인데 어떻게 그 큰 개를 데리고 거리로 나가겠어요. 엄두도 안 났죠. 그렇게 그 진돗개와 일주일을 어찌저찌 보냈습니다.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굶어 죽게 내버려두는 건 제 성격상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한날 평소와 똑같이 밥을 주러 마당을 나갔는데 이날따라 진돗개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가가도 눈동자만 굴리며 쳐다보기만 하길래 얼른 밥그릇을 두고 물러났죠. 매일 이렇게 얌전히 있으면 얼마나 좋니? 힘없어 보이는 진돗개에게 넋두리를 늘어놓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밥 주고 나면 제 일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은 따사로운 볕이 들자 몸이 노곤해져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남편 퇴근할 때까지 잠들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절 다급하게 깨워서 일어났죠. 에밀리,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웬 뚱딴지 같은 소리에 멀뚱히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이 마당을 가리켰는데요. 남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진돗개였어요. 서둘러 남편과 마당을 나갔다가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돗개가 눈을 뒤집은 채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밥그릇도 엎어져 있고 잔디가 흥건해질 만큼 침까지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목줄을 풀고 차에 태워 근처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뭔가요? 이름 없어요. 그냥 진도라고 불러요. 이름도 안 짓고 키우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위 확장증이네요. 진돗개가 견종 중에서 건강한 편에 속하지만 위 확장증에는 유독 약해요. 다른 개에 비해서 발병 확률이 높죠. 위 확장증은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차서 위장을 확장시키는 질병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병원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받게 하세요. 식사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식후에는 바로 운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진돗개를 보고 있으니 미안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잖아요? 그리고 키우기로 한 이상 한 번이라도 더 봐줬다면 이렇게까지 아플 일은 없었을 텐데. 에밀리, 당신이 집에 있는 동안 뭘 해도 괜찮지만 진돗개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저러다 떠나버리면 또 후회만 남잖아. 여기서 왜 진돗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기를 가질 때마다 아기 태명을 지어주었었는데 이름까지 붙여준 아이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던 저는 진돗개에게 이름을 붙여주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계속 진도라고만 불렀던 거예요. 남편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를 잘 돌봐주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이전보다 더 우울한 상태에 빠질 거란걸요. 지레 겁부터 먹고 포기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진돗개 건강을 위한 계획표를 세웠어요. 밥도 소화가 잘 된다는 유기농 사료로 싹 다 바꿨습니다. 상처 나면서도 하루에 2번은 꼭 산책했고요. 밥 먹을 때는 밥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씹어서 삼키도록 조금씩 주면서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제 노력을 알아주기라도 한 건지 아니면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얌전히 밥 먹고 얌전히 산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손길은 거부했어요. 이 진돗개도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많을 테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 정도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주가 지나고 진돗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 보였어요. 밝아진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활발해진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한 적은 없어서 걱정이 앞섰는데요. 마당 너머로 주인과 거니는 개들을 하염없이 구경하고 있길래 산책하고 싶냐고 물었죠.
순간 눈이 반짝하는 모습에 조심스레 목줄을 풀고 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긴장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돗개는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 구경을 하더라고요. 날뛰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신기하면서도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날이라 운이었나 생각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진돗개는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걸었더니 우울증으로 약해진 건강이 좋아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남편도 혈색이 좋아졌다고, 진돗개도 저도 건강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해주더군요. 처음에는 진돗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 의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왔어도 진돗개 산책은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집 근처만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조금 멀리 가도 될 것 같았죠. 집에 식재료가 떨어져서 마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버스 타기엔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천천히 걷기로 했어요. 그래봤자 1시간 안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요. 따사로운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분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지만 진돗개가 그걸 느끼고 있는지 속도를 줄여줘서 고마웠어요. 마치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느낌이 들었죠. 첫 만남에 무섭고 두려웠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트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나갈 때 정류장에 버스 한 대가 멈춰 문이 열렸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탔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걸 확인한 버스 기사는 바로 버스를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방심한 채 허술하게 잡고 있던 진돗개의 목줄이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붙잡을 새도 없었습니다. 그 진돗개는 버스 문이 닫히기 전에 버스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버스 안에서 이리저리 날뛰면서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수라장이 된 버스 안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내려서 제게 다가왔어요. 미쳤어요. 가만히 보지 말고 당신 개 좀 데려가요. 이러다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전부 물려 죽는다고. 제 어깨를 막 흔들어대는 버스 기사 덕에 겨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진돗개는 버스에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지저댔어요. 그들도 진돗개를 피해서 버스 밖으로 나와 저에게 온갖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진돗개는 버스 안을 한 바퀴 빠르게 더 둘러보고 버스 밖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때 바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빈 버스에 돌진했습니다. 버스와 부딪힌 오토바이는 버스를 뚫고 지나갈 만큼 속도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버스와 부딪히자마자 그대로 튕겨나갔고요. 그걸 지켜본 우리는 모두 경악한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도 버스 앞 유리창을 깨고 나가면서 엎어져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어요. 진돗개는 바닥에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빙글빙글 돌며 지저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나중에 소문을 듣고 알았는데 오토바이가 고장난 줄 몰라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점검을 확실히 하지 않은 운전자 잘못도 있다며 사람들은 다른 인명피해 없이 끝난 사고라 다행이라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놀라웠습니다. 대체 이 진돗개는 어떻게 알고서 버스에 있던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걸까요?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날 기사가 제게 했던 무례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더라고요. 그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몇몇도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진돗개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총명하고 똑똑한 개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이날 이후로 각종 SNS에서 신내림 받은 진돗개, 하늘이 점지한 진돗개, 사고를 막은 슈퍼 진돗개 등 여러 별명으로 불리며 떠들썩했습니다. 남편은 다친 곳 없이 무사해서 천만다행이라며 심장을 쓸어내렸죠.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맘때에 다시 꿈속에서 유산된 아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다시 나타난 유산된 아기들이 이번에는 제 몸을 감싸오는 게 아닌 진돗개의 몸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고통스러워하며 피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잠에서 깼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깨지 않게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혹시 진돗개가 또 아파서 이런 꿈을 꾼 건지 걱정되었거든요. 다행히 호흡이 규칙적인 게 문제는 없어 보여서 안도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쯤 다시 잠에 들었는지 눈을 뜨니까 대낮이더라고요. 진돗개 밥을 챙겨줘야 했는데 시간이 늦어버려서 화들짝 놀라 사료를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돗개가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불안했어요. 집 뒤 차고도 가봤지만 진돗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밖을 나가는 문이 열려있지도 않은데 어디로 나간 건지 종잡을 수도 없었죠. 남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빨리 진돗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막막했어요. 그 개가 대체 왜 탈출했는지, 어디로 찾으러 가야 하는지, 뭘 좋아했고 나랑 산책하던 길이 어느 방향이었는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줄을 부여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진돗개를 부르려는데 목이 턱 막히더군요. 지금까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아서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진 한 장도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하염없이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길을 잘못 들었더라고요. 사람은 어디에도 안 보이고 관리가 오랫동안 안 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 스산한 바람이 불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는데요.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었어요. 동네 근처 산에서 동양인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망한 일에 기사 한 줄 나가지 않은 이유는 집값이 내려간다고 주민들 항의가 심해서였다고 해요.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소문은 입에 입을 타고 가다 보면 과장되기 마련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괴담처럼 내려오는 소문들이 많아서 여기는 출입 금지된 장소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곳에 갇힌 듯 했습니다. 핸드폰 통신망도 터지지 않아서 초조해졌죠. 진돗개를 잘 보살피지 못한 죗값이라도 받는 건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때쯤 다시 들리는 소리에 기겁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을 제대로 접질렸는지 힘이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제발 날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기만 기도했죠.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제 옆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떠서 확인할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말캉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제 손에 닿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손을 털어내며 옆을 돌아봤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제가 애타게 찾던 진돗개였거든요. 대체 왜 여기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가 관건이었죠. 진돗개가 제 옷을 물고 잡아당기길래 길을 아는 줄 알았어요. 희망을 품고 따라갔는데 더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절벽 끝으로 가는 진돗개를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곳에서 낑낑대며 빙글빙글 돌기만 하더라고요. 집에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진돗개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면서 저를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진돗개가 달려가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웬 할머니가 우리 진돗개와 인사를 나누고 있더군요. 한동안 안 보여서 주인 따라간 줄 알았더니 이놈 새 주인이요? 누구냐고 묻자 진돗개 옛 주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진돗개 주인의 친구였다니 이상하더라고요. 수상해서 진돗개를 데려가려 했는데 자꾸 그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놈 왼쪽 눈썹에 노란색 털 몇 가닥 보이지? 이놈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아직도 노랗네. 이놈 어릴 때 정말 앙증맞았거든. 정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진돗개와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제 주인한테 인사하러 온 것 같으니 시간 좀 주게. 여기가 마지막이었거든. 이놈이 주인이랑 함께한 순간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진돗개가 왜 하필 여기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 당시 주인이 죽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보호센터에서 발견했다더군요. 왜 진돗개를 거두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나도 그러려고 했지. 하지만 아직 이별할 준비가 안 됐는지 여기를 절대 안 떠나겠다는 놈을 내가 어떻게 멋대로 데려갈 수 있나. 그래도 매일 내가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 어디 갔나 했는데 오늘 만나니 정말 반갑네 그려. 이제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안심해도 되겠어. 라며 제 등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주인에게 학대당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었어요? 학대? 많이 사랑받았던 아이였어. 보호센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는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을 잊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인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했을 진돗개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돗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할머니 덕분에 진돗개의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되고 진돗개의 깊은 상처와 과거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날 만났던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할머니였지만 한 번 봤다고 그런 건지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이미 알게 된 이상 장례식을 안 가기도 뭐했습니다. 아주 짧은 인연이었지만 강렬한 만남이라 그랬을까요?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긴 듯한 진돗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에 데리고 온 지 벌써 석 달이 넘어가는데 이름도 안 지어주고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얘기했던 노란 털 몇 가닥 있는 게 이 진돗개의 특징 같아서 에뚜알르라고 지었습니다. 노란 별이라는 뜻이죠. 물론 아직 에뚜알르는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듯하면서도 이전 주인을 완전히 잊지 못한 게 눈에 보였거든요. 당연히 저는 에뚜알르에게 마음이 다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선뜻 멋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뚜알르가 먼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 아른거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남편만큼 경계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김없이 낮에 산책하러 나섰는데요. 이날은 에뚜알르 옛 주인의 마지막 흔적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본 날이었어요. 꽃다발을 사들고 저도 인사할 겸 다시 찾았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라 가는 순간순간 험난했지만 에뚜알르가 함께여서 나름대로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그곳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디서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핏 들어도 강아지 소리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해도 떨어질 텐데 걱정하면서도 발걸음은 소리 나는 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풀밭 한가운데 하얀 강아지가 그물에 걸려 매달려 있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저런 덫을 설치해둔 건지 불쌍한 그 강아지를 구해주려고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크게 짖으며 박차고 달려가는 에뚜알르에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에뚜알르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며 울어대더라고요. 그물에 걸려있는 강아지도 허우적대면서 에뚜알르 소리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누가 여기에 이런 걸 설치해둔 거야. 에뚜알르 뒷발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뒷발에 날카롭고 무거운 쇠 덫이 꽉 물려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에뚜알르가 얼마나 아플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에뚜알르 발에 있는 덫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쉽게 열리지 않더군요. 하지만 에뚜알르는 자신보다 그물에 걸린 강아지를 먼저 구하라는 신호를 제게 보내왔어요. 울지도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리길래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풀숲을 헤치고 와준 사람들 덕분에 그물에 걸린 강아지는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고 에뚜알르와 저도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에뚜알르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제야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전했는데요.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병원으로 와줘서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에뚜알르는 오른쪽 뒷발을 잃어야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에뚜알르를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물에 걸렸던 소형견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주고 에뚜알르가 걱정되어서 찾아왔다더라고요. 다리가 잘린 에뚜알르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양인이던데 어디서 왔냐고 묻자 한국에서 왔다더군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제 비명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더라고요. 거기 대형 유기견 조심하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덫도 유기견 때문에 설치한 것 같아요. 어째서 동네 사람들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들어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그들에게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례비는 에뚜알르 치료비로 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고 에뚜알르 사진만 찍어 가더라고요. 에뚜알르도 치료를 잘 받아서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주인으로 섬기는 건지 저만 졸졸 절뚝거리며 따라다니고 말도 잘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임신하게 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축하드립니다. 안정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 말에 남편도 저도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이번에는 절대 유산되면 안 된다고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에뚜알르도 제가 임신한 줄 아는 건지 제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에뚜알르 덕분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좋은 소식이 기쁘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나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뚜알르는 산책할 때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 동물, 식물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절 지켜주려 했어요. 마치 호위무사 같아 든든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아기 초음파 사진도 보여주고 심장 소리 녹음한 파일도 들려줬는데요. 신기하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제 배를 쳐다보면서 부드럽게 핥아주었거든요. 마치 사람이 손으로 쓰다듬는 것처럼요. 머리를 가져다 대기도 하고 귀를 대보는 행동도 전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동물들은 직감적으로 아기를 알아본다더니 에뚜알르도 우리 아기를 알아봤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탈이 없을 인생이었겠지만 제 불찰로 인해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불러질수록 저와 남편은 에뚜알르보다 태어날 아기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었어요. 집에 있는 저는 태교한다는 핑계로 에뚜알르와의 산책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고 잠이 많아져 밥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에뚜알르는 저와 남편이 아기로 인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배고프다고 신호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행복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산부인과에 갈 때는 항상 에뚜알르와 함께 나섰습니다. 근데도 에뚜알르 몸이 삐쩍 마른 걸 몰랐어요. 온통 신경이 아기에게 가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반쯤 죽어가는 에뚜알르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한 손에는 에뚜알르 목줄을 잡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초음파 사진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때 에뚜알르가 갑자기 지저대서 화들짝 놀랐는데요. 바로 아기가 놀랐을 생각에 에뚜알르를 나무랄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저는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한 덩치가 큰 동양인 남자와 부딪혔거든요. 하필이면 배에 충격이 심하게 가서 고통을 참지 못해 쓰러진 겁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눈앞이 핑 돌았어요. 주위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하나 기억나는 건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발작도 일어나고 구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아기가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만 들었어요. 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부딪힌 동양인 남성은 바로 뒤도 안 보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잡았다가 반복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개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걸 보면 에뚜알르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야속했습니다. 주인인 제가 위급 상황에 닥쳤는데 도망이라니 배신감이 들었죠. 똑똑하고 총명하면 뭐해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칠 만큼 비겁한 존재였는걸요. 식은땀이 흐르고 완전히 정신을 잃기 직전 누군가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저기 다리 사이 좀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침에 제 다리를 보고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다리 사이로 끈적한 액체인 피가 흐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눈이 서서히 감기면서 그동안 있었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거기서 에뚜알르를 처음 만나고 산전수전 겪었던 일들에 눈물이 나더군요. 최근에 에뚜알르를 소홀하게 했던 기억도 떠오르면서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뚜알르는 항상 저만 보고 저만 기다렸는데 죽기 전에 깨달았다는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한 번만 살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또 만나게 됐네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더군요. 구토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며 얘기하더라고요. 숨을 헐떡이는 제게 서슴지 않고 인공호흡까지 해주었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구경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을 가리켜 응급차를 불러달라고도 요청하더라고요. 몇 년을 인사하던 이웃들도 같은 인종 사람들도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먼 나라인 한국인에게 또 도움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저번에 산에서 우리 에뚜알르를 도와준 한국인인 건 나중에 알았어요. 병원에 찾아와서 남편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 소리가 점점 커지자 안도가 되더군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분명히 구급차 옆에서 속도에 맞춰 달려오는 형태는 에뚜알르였습니다. 다리 하나를 잃고도 저를 위해 그 한국인 남자를 데려온 것도 나중에 듣고 보니 에뚜알르였더군요. 덕분에 빨리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너무 서럽게 울길래 아기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혈은 했지만 아기에겐 큰 문제가 없다 하길래 한시름 놓았죠. 에뚜알르가 불러온 한국인 남자는 혹시 도와줄 일이 또 생긴다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남겼다고 했어요. 저도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 한국인은 서둘러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까지 챙기고 나서야 생각난 게 에뚜알르였습니다. 에뚜알르는 어딨어? 나와 아기를 살려준 게 에뚜알르였어. 남편은 제 말에 흠칫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에뚜알르를 계속 찾았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에 충격받고 말았습니다. 에뚜알르가 사고를 당했어. 구급차에 올라타지 못한 에뚜알르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달려오다가 한 차량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응급수술 들어간 제 곁을 지키느라 에뚜알르 사고 연락을 못 받았다더군요. 그 때문에 결국 에뚜알르는 가족의 품이 아닌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에서 서서히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뚜알르에게 끝까지 못해준 기억만 남겨주어서 미안함에 오열했습니다.
에뚜알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이때까지 잘못해줬던 기억만 떠올랐어요. 에뚜알르의 소중함을 깨닫고 잘해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사과도 감사 인사도 못 전한다는 게 심장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별할 날이 언젠간 올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전 주인을 따라갈 줄 누가 알았나요? 끄끄 소리까지 내면서 우니까 남편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의료진을 불러왔습니다. 퇴원하고 에뚜알르 장례도 치르고 빈소도 마련해 주었어요. 며칠 전에 딸과 함께 에뚜알르 빈소에 다녀왔는데요. 여전히 보고 싶더라고요. 살아서 우리 딸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주인을 다시 만나 행복해하며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을 에뚜알르를 위해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제 카페를 열었고요. 유기견 보호센터에 봉사도 다니고 있어요. 보호센터에서 봉사하는 멋진 분들을 위해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디 저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에뚜알르에게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좋겠네요.